조윤선은 뭘 믿고 저럴까요, 근데? 조윤선은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조윤선은 사실상 행정부 쪽에 있는 이원영이에요. 그냥 앞에 범인이 있는 거야. 자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안 만들었다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혜윤 의원과 조윤선은 공천 과정에서 경쟁자였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일단 있어요. 그런데 조윤선이 저는 무엇을 믿고 저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가 어쨌든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거짓말을 믿는 것 같아.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있잖아. 얄밉잖아요. 저는 우병우급의 얄미움이 있더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대차대조표를 쭉 만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는 부인을 해서 내 형량이 어느 정도 맞겠다. 요 정도까지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거짓말로 일관하는 거야. 한번 증명해봐, 씨발. 니네들 증명해봐. 국회에서 니네들이 증명할 게 뭐 있어? 나 특검에서 바뀔 거야. 대신 나 공격한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혜원 너 고발해버리겠어. 이런 개 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국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일부 좀 공손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시인할 건 일부 시인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특검에 가서 뭐 쇼부를 치거나 법률적 쇼부를 치거나 하면 되는 건데 국회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상대 의원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볼 땐 적어도 조윤선 입장에서 보면 지 거짓말만 믿는 것 같아. 조윤선이 정무수석할 때 조윤선 남편이요. 박성엽이라고 김현장의 유명한 변호사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또 어떤 특혜 의혹이 있었냐면은 금감원인가에서 하는 모든 사건을 다 수임하게 되는 의혹이 있었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몰아주기. 저는 그렇게 봐요. 조윤선은 박근혜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 보여가지고 박근혜 눈에 들었다가 아니라 조윤선은 최순실과의 관계가 더 먼저였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조윤선 자체는 이회창이 픽업해 끌어올린 국회의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는 나경원이고 근데 정치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뭐랄까 이렇게 컨텐츠 없는 정치인. 심하면 이혼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조윤선한테? 얼굴만 예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조윤선 후보는 얼굴이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그게 컨텐츠가 없다는 반증이에요. 이미지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박근혜, 나경원, 조윤선 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윤선이 이의원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저돌적이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저돌적이라면 한자가 저자가 멧돼지라는 뜻이래요. 멧돼지처럼 그런 식으로 주고받던 사이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조윤선이 사실상 뭐 비례대표 한두 등 많은 등하고 막 정치권에서 또 당선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일종의 야인 개념으로 있을 때 그걸 다시 끌어올린 주인공은 최순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윤선이 이회창으로 픽업돼가지고 이명박 정권 동안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박근혜 라인이 누군가 하고 최순실을 자발적으로 접근해서 찾아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혜훈 같은 사람은 아주 초창기에 박근혜가 왜 그 이명박과의 경선 뭐 그 과정 뭐 이런 등등이었을 적에 그때 박근혜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혜훈도 그렇고 전여욱도 그렇고 그맘때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지.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다 떨궈져 나가고 물갈이가 되면서 지금 조윤선 이런 사람이 옆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전여욱이라든지 이혜훈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아, 나는 나름 실체를 보았네. 또는 내가 왜 떨궈져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것 속에서 나는 박근혜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믿어서 그렇게 같이 돕고 믿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뭔가가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시큰 회의 해놓고 나니까 갑자기 전화 받고는 또 돌변하고 하는 식으로 옆에 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자기네들은 눈치를 깠고 그래서 바른 말을 했더니 까였고 그래서 자기들은 떨궈져 나왔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 나를 떨궈낸 것이 이제 보니 최순실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치워지고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은 과연 누구에게 줄을 댔겠느냐는 거죠. 그거는 결국 최순실의 이쁨을 받아 또는 최순실의 라인을 알고 등등 최순실과의 그 교분 속에서 박근혜 옆을 지키게 되었다. 그렇죠. 그 초창기 멤버들을 제거하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또 몇 억씩 쓰고 바로 이게 연결되는 건데
원래는 지민님이 말한 대로 조윤선과 나경원, 이혜윤이 트로이카였잖아요, 박근혜.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전효옥이나 나경원이나 이혜윤은 실제로 전효옥은 지금 박근혜 까고 있고 나경원과 이혜윤은 지금 탄핵 정국에서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윤선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조윤선이 이들과 경쟁 관계에서 조윤선과 나경원과 전효옥 등에 대한 권력들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실제로 감정 싸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혜윤. 네,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적 감정과 공적 감정이 얽혀서 상당히 지금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조윤선이 권력의 어떤 흐름을 되게 감지를 잘했던 것처럼 보여요. 내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은 어떤 자리에 있으려면 누구랑 지내야 된다는 정확한 그렇죠. 지점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 장관을 발표할 때 여성부 장관이 일단 돼요. 중간에 눈에 잘 들었던 게 아니라 대선 때부터 알랑방구 끼면서 박근혜한테 되게 잘했고 그 당시에 왜 박근혜 신인을 받았다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됐냐면은 박근혜 성형이나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기가 막히게 서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입에 혀처럼 네? 불었다 이거지.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데 그 역할을 코치해준 게 최순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러다가 사상 첫 정무수석이 됩니다. 정무수석이 민정수석보다는 코어는 아니지만 여자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사상 처음 여성 정무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그 신비진명도 연관이 있어. 당시에 공무원연금 그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오다를 내렸는데 국회에서 그것이 뒤틀어지면서 조윤선이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요. 근데 이런 자리는 그냥 경질되는 게 아니고 잠깐만 내려가 있어줘. 그리고 나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는데요. 현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코어인 부서가 미르재단 K스포츠랑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는 제가 봤을 때는 최경환도 아니고 서청원도 아니고 윤상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윤선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조윤선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해요. 절대 모른다. 본 적도 없다고 해요. 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이자,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이자는 조윤선보다 더 높은 역할을 했을 김기춘이나 최순실도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최전방에 있는 실행범이라고 보면은 이자도 수사를 해야 되고 구속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저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 안에 구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윤선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블랙리스트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거를 아니더라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윤선은 구속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한참 뭐 친박 공천하면서 서초호에다가 이제 내리꽂잖아요. 근데 원래 텃밭을 다지고 있었던 이혜훈도 있었어. 이혜훈은 서울시장 후보에 나갈 정도로 경선에서 못 나가긴 했지만 나름 콘텐츠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조윤선에 비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공천에 떨어지니까 아 친박의 이제 뭐 몰락이다 그러면서 그 신호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진영이 그 당시에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조윤선이 안 나간다고 하면서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서초 구민들에 대한 A가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쪽에서 그러지 마. 어차피 장관 시킬 건데. 그러면서 이미 문체부 장관을 예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출직이라는 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나가서 국회에서 뭔가 박근혜를 돕는 역할을 시키려고 공천을 내보냈는데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못 나가요. 그래서 용산으로 나가라 했더니 마치 무슨 국민들에 대한 예의나 지키는 것처럼 안 나간다고 했지만 그 후로 있다가 바로 얼마 후에 문체부 장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윤선은 어떻게 보면 신비님 스타일로 보면 한 패밀리였을 가능성 제기해 봅니다. 네, 저도 네. 한 패밀리라고 봅니다. 같이 사우나도 가고 네. 같은 병원도 가고 네. 여기 이쯤에서 이제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조윤선과 최순실이 같이 간 병원에서 어떤 기록이 나와주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요. 아니면 서로 인증샷이 나오거나. 근데 우병우가 최순실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조윤선이 최순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지점이잖아요. 한몸통 뇌물죄 이런 게 연관이 되면서 국정농단이 다 현실화돼 버리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병우도 중요하지만 조윤선이 행정부 쪽에서는 핵심 코어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윤선이 끝까지 최순실을 몰라야 됩니다. 최순실을 몰라야 되죠. 조윤선은 1년에 돈을 7억 썼다고 그래서 예. 한참 화제가 됐잖아요. 그 돈이 지금도 우리가 예전에 방송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뇌물이 아니었을까. 사람 현실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최순실 같은 사람들을 뇌물이 아니었을까. 그 의혹도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그걸 한번 파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도 무슨 약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얼굴 고친 거는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아니. 그 프로- 이야기 아니고. 프로포폴? 아, 제가 삐처리, 그러니까 자체 삐처리 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요. 최근에 제기된 의혹 속에는 조윤선의 어떤 사생활,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게 굉장히 띠띠하다.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 어쨌건 조윤선도 정말 파봐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멀쩡한 허수아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사학성을 가지고 있는 국정농단의 핵심 코어 중에 코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윤선 씨가 그렇게 매년 썼던 게 아니고 특정 연도에 7억이라는 돈을 썼다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밝히는 것이고 그 돈으로 가장 돈을 좋아한 화장지 마리에 돈을 꽂아놓고 쓰던 최순실과 연을 닿기 위해서 각종 로비를 한 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청문회에서 계속 장관 청문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때도 아닙니다 증거는 되지 않고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잖아요. 지금도 모릅니다로 하지만 실제로 지금 조윤선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냐면요. 본인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박근혜도 독대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점 그거예요. 독대를 하게 되면은 국정농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거지. 아까 말한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렇죠. 얘기가 그거잖아요. 독대는 음모 있을 때나 가능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내심 스스로 찔린 거야, 지들끼리. 조용히. 또 방송할 때면 짖네. 아이, 개, 조용히.